안녕하세요. 위너스트랩TV의 동우상입니다. 네, 오늘은 발표 자료, 피치 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얼마 전에 조회수 10만 번을 돌파했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제가 추천하던 에어비앤비 그 피치 덱을 주제로 만들었는데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 자료가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런 형태의 기본적인 자료를 잘 만들었을 때 보통 5분 발표 자료로만 추천해 드렸는데, 만약에 지금 자료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라든지 조금 더 설득력을 갖고 싶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자료는 바로 세콰이아 캐피탈 아시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캐피탈입니다. 여기에서 소개한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서론, 본론, 결론, 즉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한번 해보자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의 발표 자료를 한번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서 해보시기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5분 발표든 10분 발표든 쫙 페이지별로 내용이 있긴 하잖아요. 하지만 크게 나눠봤을 때 어떤 서론의 이야기가 있고 본론이 있고 그래서 마무리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설득력이 있겠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타이틀, 표지가 어떤 건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표지는 보통 여러분들이 발표하기 전에 대기 상태에서 보고 있게 됩니다. 제목을 보고 어떤 이미지를 보고 어떤 분이 나오실까 좀 호기심을 갖게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백지 상태보다는 조금 더 내용을 넣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블럼,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솔루션, 여기에 대해서 바로 대안을 제시하죠. 그리고 why now라는 부분은 사실은 에어비앤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why now는 왜 중요하냐면은 타이밍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지금 이걸 제안하냐? 왜 지금 투자를 받아야 되지? 왜 지금 그 아이템이 잘 된다고 생각해? 여기에 대한 투자자분들 또는 평가위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때 마스크라든지 백신 너무 타이밍이 당연히 맞겠죠. 코로나 끝났어요. 지금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여행 상품이다. 확실히 타이밍 맞죠, 그죠? 코로나 동안 억눌려 있던 여행에 대한 그런 니즈를 이제 여행이 수요가 넘쳐날 거다, 대폭발할 거다. 그래서 그에 맞는 이런 여행에 대한 서비스를 제시한다라고 하면은 다 설득이 되겠죠. 그리고 프로덕트까지. 그래서 왜 이 타이밍에 이걸 하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이 솔루션에서 살짝 언급을 했죠. 그 제품을 바로 여기에서 다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지에서 묵을 숙소를 고르는 앱이라고 하든지 여행 코스를 짜준다든지 하다못해 최근에 여행지에 챗GPT로 다 계획을 짜주는 그런 거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죠. 일단 중요한 거는 이 프로덕에서 일단 끊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표 자료 또는 평가에 보여줄 그런 자료에서 일단 프로덕에서 한번 끊어서 이렇게 내가 어떤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어떤 대안을 제시했고 왜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내 제품이 무엇인지 보여주면서 서론을 한번 탁 끝내보는 겁니다. 다음은 본론입니다. 본론. 본론에서는 밸류라는 것이 나옵니다. 참고로 에어비앤비를 제가 정석으로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자료는 지금 여기 시간 나와 있죠. 이 자료는 지금 3분이라는 발표 시간을 기본으로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좀 빠진 것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고 듣는데 일단은 밸류라 보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기대 효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보통 한국에서 많은 정보 지원 사업 문서에 보면은 기대 효과라는 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밸류는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기대 효과를 거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마켓이죠. 시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켓 사이즈, 마켓의 성장률, 어떤 고객 그 시장의 특징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급성장하는 시장이라든지 아주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금 다른 부분에서 언급이었기 때문에 이 시장 안에 그 고객 특성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에서는 고객 특성도 많이 물어보잖아요. 고객 특성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나오면 되겠고 또는 제가 자주 얘기하는 리서치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제시되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명을 대상으로 언제 물어봤고
이런 설문 결과에서 주요 내용이 이런 거다라고 한번 보여주시면서 일반적으로 보통 시장이 어떤 시장의 3대 요소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시장, 경쟁사, 고객, 그리고 우리 회사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경쟁 현황. 자, 여기서 이제 경쟁 현황을 다루시면 되겠죠. 배달의 민족이라 할게요. 그러면은 국내에 우리 서비스와 동종, 유사 기업이 몇 개가 있다. 자, 그들 중에 주요한 기업이 3개가 있다. 자, 그 3개에 대해서 우리 회사와 A, B, C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교 항목이 뭐 가격, 뭐 배송 시간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보통 너무 많이 하면 그러니까 한 뭐 4-5 개 잡고 옆에 비교는 어때요? 직관적인 거는 보통 뭐 동그라미, 세모, X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정량으로 숫자로 표시하시면 되겠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 봤더니 결과적으로 우리가 경쟁사 대비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보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그게 바로 차별화 방안, 경쟁력 향상 방안이 되겠죠. 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 어떻습니까? 투사이드 마켓이죠. 예, 음식을 주문하는 분도 계시고 식당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주문하는 사람은 돈을 안 받죠. 하지만 식당한테는 보통 수수료, 광고비를 받습니다. 예, 그런 게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에어비앤비의 비즈니스 모델 페이지를 추천합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그림으로 보통 많이 설명하는데 이런 어메리칸 스타일은 바로 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몇 프로고 이런 식으로 바로 돈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에어비앤비 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론의 마지막으로 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만한 사람들로 모여 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배달의 민족이면 어떻습니까? 그런 요식업계 잘 아는 분, 그죠? 또는 이제 앱이니까 개발자, 마케팅 중요하죠? 마케팅. 요런 정도 사람이 모여 있으면 보통 이 정도면 잘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겠죠.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팀을 마지막으로 요렇게 요 부분이 바로 본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했고 본론했습니다. 자, 결론은 뭡니까? 자, 만약에 투자 유치 제안서예요. 그럼 본론이 뭐죠? 투자해 주세요. 그죠? 그래서 결론에서 결국은 자, 그러니 나를 믿고 그동안의 실적을 보고 향후 비전을 봐서 이런 조건으로 투자해 달라. 성과를 내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정부 지원 사업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역시 서로 본론하신 다음에 자, 이번 협약 기간 동안 8개월 동안 나는 이번에 5천만 원 받으면 1억을 받으면 2억을 받으면 약속한 대로 성과를 내겠다. 뭐 그런 식으로의 어필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결론 살펴보면요. 일단 트랙션. 자,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뭐 사실 영어라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은 여러분 우리 농사 지을 때 그 밭 가는 거 뭡니까? 트랙터. 그런 트랙터처럼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또는 이번 사업을 그렇게 좀 끌고 나갈 수 있는 무언가가 뭐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실적입니다. 실적. 자, 서론과 본론을 통해서 내가 한 얘기에 대해서 내가 이번에 뭐 투자 받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 실적을 냈어. 나 이미 이만큼 실적을 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믿고 투자해줘. 요게 가장 좋은 스토리텔링이죠.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사업 실적을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매출이 있으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뭐 인스타그램을 운영해서 회원이 막 10만 넘었어요. 그럼 그거 쓰십시오. 좋죠. 만약에 R&D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제약 쪽이에요. 그러면 R&D를 통해서 임상을 통과했어요. 이번에 요 돈만 들어오면은 임상 3단계 가서 그다음에 바로 통과되면은 이제 정말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트랙션에 대한 내용을 잘 쓰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좀 투자자를 설득하기 좋겠죠. 뭐 에스크, 뭐 예상대로 문제라든지 뭐 FAQ 그런 걸 쓰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골. 자, 골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연도별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뭐 3년 차 계획. 올해가 23년도잖아요. 그죠? 올해 잘 만들어서 올해 잘 세팅해서 24, 25, 20년도 그러니까 향후 26년까지 매출액 뭐 50억, 회원가입 뭐 10만 달성하겠다. 그런 식의 이제 부분이 하나 나와주고 밑에 3년에 대한 어떤 뭐 매출, 비용, 순익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비전은 어떻습니까? 비전은 이제 더 그 이상의 얘기죠. 자, 궁극적으로 나는 향후 3년간 돈 벌고 회원가입도 유치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런 비전을 갖고 사업을 하겠다. 어떤 기업 철학이라 할 수도 있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일 일반적인 얘기는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이다. 어떻습니까? 뭐 한국 시장에서 어떤 배달 문화를 혁신해 보겠다라고 하든지 그 분야의 1등이 되겠다고 하든지
뭐 그런 거를 쓰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한번 서론, 본론, 결론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쭉 좀 얘기를 썼습니다. 요건 아마 보시면 아실 거니까요, 한번 자세한 내용 읽어보시기 바라고. 1대1 코칭은 항상 여러분께 여러분이 기대하는 금액 이상 가치를 드릴 겁니다. 혹시 1대1 코칭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고 받아보시길 또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